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남은 여생, 이제 3일째 과학신학 50권도 완성됐고, 성경 전체를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과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은 자연이에요. 이건 과학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2장부터는 역사입니다. 자연과 역사. 성경의 두 구조죠. 에드워드는 자연과 역사, 성경 밖의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제 연구의 방향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일째 신앙만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3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3일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제 끝까지 이 기둥들을 붙잡고 외치겠습니다.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21번째입니다. 21세기 1월 달에 들어와서 2026년이 시작되면서 세 가지 태풍. 첫째는 AI 태풍입니다. 거셌죠. 엄청난 신문에 1월 1일부터 신문마다 AI 시대라고 특집을 실린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의 태풍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태풍. 세 가지 태풍 1월 달에 특집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2월 달부터는 매주 목요일 날 아시아 한국 중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네 번째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도지에 나오는 박재상이 쓴 부도지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특히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창세기를 입증할 수 있다.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도지에 나오는 네 조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부도지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가지 기본 틀이 같아요. 놀라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가지 부도지와 기본 틀이 같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도지를 반대하는 입장, 그 주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지를 찬성하는 학자들 또 소개를 드리면서, 이 논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부도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성경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한 10여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엄청나고 충격적입니다. 성경이 입증이 된다. 성경을 보여줄 수 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들 이건 신하라고, 우리들 말고 밖에서는 신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신하라고 그래요. 세계 최초로 한국 상고사 부도지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정말 기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부도지와의 우리 한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 11장 이 세상 민족 이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부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부터 11장이 성경적으로 민족 이동이 세계에 어떻게 출발했고 나눠졌는가. 10장에 딱 1절부터 보면은 야벳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 족속, 셈, 함, 야벳.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야벳은 창대케 하고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 민족 이동이 나타난다. 이것도 신기해요. 이것도 부도지하고 똑같아요. 세 아들인데 민족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셈족 1 이스라엘, 셈족 2 역단의 아시아 한국. 그래서 네 인구 분포 이동이 생겼다. 우리 성경과 부도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까지도 같으냐. 참 충격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야베 족속이 딱 나옵니다. 근데 바닷가로 갔다. 바닷가는 유럽 서쪽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가로 갔다. 두 번째, 함의 아들은 쭉 올려보세요. 이제 어디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다고 해요. 세상 용사라 니무롯이 이렇게 쭉 나오고 19절까지 나오거든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은 서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가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함족은 남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이 그 사해바다 그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애굽 쪽으로 가는 그 지명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려보세요. 셈이 나옵니다. 셈이 족속. 셈은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족 1,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셈족 2로 했는데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셈은 에베론 조상에 쭉 나오면서 셈은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우쪽에 보세요. 벨렉과 역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셈은 20절 족속과는데 야벳의 형이라. 에벨은 조상이 야벳의 형이라. 그에 이르는 자녀 출신이 엘람과 아스루와 이제 이건 셈이 낳은 5 형제입니다. 엘람, 아스루, 아르박상이 셋째 아들인데 여기가 셈족입니다. 이어집니다. 룻과 아람인데 아르박상은 이어집니다. 민족 이동이요.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죠. 에벨은 장남 벨렉과 아우 욕단을 낳았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욕단까지 낳았다. 장남은 이스라엘이에요. 11장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면 욕단입니다. 차남. 차남은 스발로 메사에서 이란에서부터 이란입니다. 스바로 가는 시베리아로 가는 동쪽, 이 동쪽이 우리 민족의 동방사상, 광명사상, 해 뜨는 그 참 천문학이 발달되는 이 단어 하나가 한국의 상고사를 완전히 합니다. 자, 뭐가 뭔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11장까지 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저기 이제 신할 땅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데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은 한 번 나와요. 10장에서. 야벳은 1절부터 5절까지 서쪽으로 갔어요. 유럽 쪽으로. 함은 6절부터 20절까지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는 것이 10장이에요. 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셈은 차남이 욕단이 스바까지 갔다. 10장에서 셈, 함, 야벳이 다 나와요. 그런데 셈족은 또 하나 11장에서 셈의 족보는 해가면서 쭉 나오는데 아르박산이 나오는데 똑같은데 이거 올려보세요. 아르박산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에벨이 이렇게 나왔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았다. 10장은 에벨이 욕단을 낳았다.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은 벨렉을 낳았다. 이건 이스라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은 둘로 나눠져요. 벨렉 창세기 11장, 차남 욕단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족보고, 그래서 셈족은 둘이다. 여기서 입증되잖아요. 이스라엘 셈족 1, 하나님 찬양. 셈족 2,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이제 부도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셈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9장에. 셈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셈족이 있다.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그 다음에 스바 쪽으로 간 셈족이 두 족보가 나온다. 이것은 초림은 이스라엘, 재림은 스바 쪽으로 가는 아시아 한국.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건 성경 기록이에요. 야벳은 서쪽으로 갔다. 유럽 쪽으로. 함족은 남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쪽으로. 셈족은 하나는 벨렉이에요. 어디로 갔단 말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장소니까, 이스라엘 장소, 그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그쪽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과는 멀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1장에서 우르라고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에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거기서 1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1장에서 거기서 우르에서 왼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셈족이 둘이에요. 자, 여기가요. 정말로 이 부분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우리는 믿죠. 에벨이 무슨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고 이거 신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까지를 100% 입증하는 작업을 지금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온통 뒤집어 놓겠습니다. 지금은 10가지 문명은 12가지 문명으로 또 확대했습니다. 오늘부터 확대합니다. 2가지가 더 늘어났고 자꾸 내용은 보강이 되겠습니다. 1. 셈족 1은 11장에서 우르 지역으로 가요. 우르 지역에 살았다. 우르니까 바로 에덴 동산 그 장소니까 이동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단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11장에 왔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다. 이스라엘 땅으로 딱 지어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족 2는 셈의 장막은 10장에서 21절에서 30절까지 스바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 셈족이 아시아 한국이다. 두 셈족이다. 그리고 야벳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서쪽 바닷가로 왔다. 유럽이다. 함은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저 사해바다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부도지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1장을 아브라함부터는 믿어요. 그 이전은 신하라고 그러는데 부도지가 이걸 입증한다. 제가 한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40년 동안 연구한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막 내용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은 이대하다.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의 모든 것의 본질이다.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논리,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민족의 10장과 11장을 이 방대한 민족의 이동을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벳 족속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유럽 쪽으로 바닷가로 갔다. 함족은 10장 6절에서 20절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셈족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장남 에벨의 장남 벨렉은 11장에서 우르에 있었다. 우르니까 에덴 동산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데라 때 하란까지 오고 아브라함 데리고 하란까지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이것이 셈족 1이에요. 셈족은 두 족보가 있다. 차남 역단은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 10세 아들 데리고 스바 시베리아로 갔다. 이걸 아시아 한국의 조상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 한국을 이스라엘은 족보가 나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입증이 되는데, 차남은 10세 아들이 역단의 10세 아들이 스바 쪽으로 갔다. 그 다음부터는 실제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와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이것은 맞아요. 몇 세 낳고 몇 대 동안 낳고 누구 낳고 누가 죽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족보상. 그런데 9장의 족보, 10장의 족보, 11장의 족보는 큰 기둥만 나옵니다. 셈이 엘람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고 엘람을 낳고 아수를 낳고 아르박삭을 낳고 루스를 낳고 아람을 낳다. 5 아들. 그 다음부터는 셈이 아르박삭 계통을 가는데, 셈은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것들은 큰 줄기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누락이 됐어요. 10장, 11장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상고사와 연결하는데. 족보가 쭉 나버리면은 이스라엘 같이 쉬운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환단고기에서는 유인이라는 인물을 나와요. 그 유인이 환인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서 제가 이 부도지 제가 50페이지를 읽다 제가 해석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부터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이해가 되면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이거 좀 보세요. 놀라운 겁니다. 부도지에는 마하고 할머니가 있었다. 왜 여자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성으로 나온 것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건 상징 기법이에요. 부도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들으면 어려울까 봐 제가 먼저 쉬운 것부터 좀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천부경입니다. 한국에 제일 어려워요. 그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부도지. 이 세상에서 부도지는 특별한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특히 성경과 통합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3,500년 동안 지금 최초입니다. 힌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도지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환단고기가 어려워요. 그 자체 해석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성경과 통합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니까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옵니다. 어떤 부분은 가설로 세우고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구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이르시되 아마르거든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마고 할머니가 율료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율료가 뭐냐? 율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려가 뭐냐? 이건 진동을 말한 거예요. 말씀으로 진동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과학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에너지의 요동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주 물리학에서. 말씀은 정보거든요. 정보가 요동해서 마물이 생겼다. 에너지가 요동을 쳐서 마물이 생겨서 성령님의 세계죠. 그 다음에 생명이 요동을 청해서 마물이 생겼다.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자를 붙였다. 진동이란 이 여자가 나왔다. 율여, 말씀의 진동. 정보가 요동을 쳐서 마물이 생겼다. 시편 29편 8절.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했다.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4장 32절 세계가 진동했다. 히브리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진동했다. 예수님의 생명 여가 입증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이 부도지와 일치한 것은 노아의 시대까지 구존으로 에덴 동산 내려오던 것이 노아가 셈에게 전해지고 셈이 누군가에 의해서 셈이 아르박삭, 셀라,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구존으로 전해집니다. 욕단을 통해서 열세 아들을 통해서 동쪽으로 구존으로 이 내용이 전해진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존으로 전해지지만 그 이상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난 것이 한국의 환단고기하고 부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단고기와 부도지도 성경이 입증해주고 환단고기와 부도지는 성경을 입증해준다. 엄청난 세계입니다. 엄청난 세계. 3,500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마고 할머니가 남편 없이 두 딸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았다. 그럼 왜 딸로 있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상징 기법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이 소희가 네 아들을 낳았다. 황궁, 청궁, 백소, 흑소예요. 여기서 내가 질려버렸습니다. 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던 성경과 맞추려면은 셈함 야벳이잖아요. 근데 왜 넷을 낳았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이 위대하심이 부도주가 확실하구나. 그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의 세 아들이지만 셈족이 둘이었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야벳은 아시아 한국 조상. 그래서 네 조상이 10장과 11장에 나온다. 셈함 야벳이지만 세 아들이 넷으로 하나는 셈족이 분화돼서 네 조상으로 나온다. 창세기 10장, 11장이다. 그런데 부도지는 네 조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이 부도지 2017년도에 썼거든요. 제가 이 책을 발간했거든요. 700페이지입니다. 전 상고사를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것이 보세요. 황궁은 지금 동북쪽으로 갔다 했어요. 동북쪽이냐면 동쪽으로 서박까지 갔다 일치합니다. 일치해버려요. 성경과 부도지가. 그 다음에 천국은 누구냐? 천국은 서쪽이라고 그래요. 서쪽. 천국은 서쪽이라고 나오는데 부도지에 무슨 말이냐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우르가 본고장입니다. 본지역. 여기서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어요. 근데 천국이 서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벨렉의 구존으로 내려온 것이 성경 그대로 부도지에 기록됐다. 박재선이가 기록했다.
여기가 기가 막힌 참 논리예요. 그 다음에 백서는 바닷가로 갔잖아요. 서쪽. 여기도 서쪽으로 갔다고 나와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서쪽으로 간 민족이 백소인데 이것이 저 야베 족속이라고 말이에요. 정확히 야베 족속. 흑소는 남쪽으로 왔다고 나와요. 여기서 또 성경에도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남쪽으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지명이.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경의 위대하심,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저는 이 성경을 새벽에 딱 일어나면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하소서. 제 책상에 가서 딱 공부 시작하면은 그 방인가 내 책상에 성경을 가슴에 딱 안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위대합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면 끝납니다. 이 세상이 다 믿게 됩니다. 불택증자는 안 믿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21세기입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재림 시대입니다.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부도질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줘요. 성경을 보여줘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색깔 좀 황공은 황색이잖아요. 우리가 황색이자 확인형이잖아요. 천공은 푸른 청자인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최초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천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백소는 백인종 유럽이에요. 흑소는 흑인종 아프리카예요. 이것까지도 같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일치해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 7권을 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7권을 발간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연결된 것은 황궁이다. 방향이 같다. 역할이 같다. 물론 부도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어요. 박재상이가 썼어요. 신라 때 눌지양 19대 그 시점에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한국 중심적으로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분 이거 틀린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 썼기 때문에. 그러나 구존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노아 때까지 사실이 셈에게, 아르박삭에게, 셀라에게, 에벨에게 역단을 통해서 한국 땅이 구존으로 내려왔고 이스라엘도 구존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구존으로 박재상 씨가 구존으로 내려온 것을 썼어요. 박재상 씨가 부도지로 구존으로 내려온 것을 썼는데 55대 영예 박씨 후손이 박금이라는 사람이 가문 대대로 부도지가 숨겨져서 보존되었고 김시습의 증심론에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이게 부도지가 알려지면 유교사회에서 중국이 깎이는 사상은 큰일 납니다. 숨겨져서 영예 박씨 55대 박금씨가 1953년도에 동아일보 재직을 했어요.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김은수 씨란 분이 전남도 광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남 광주 농고 교사였던 김은수 씨가 이걸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이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수 씨는 이걸 해설해 놓고 아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바로 죽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도지가. 그런데 이렇게도 성경과 일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고성은 높다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다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추방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순교하고 노아 홍수가 나고 다 부도지와 일치한 겁니다. 지금은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고 인류가 어떻게 분화됐는가를 먼저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에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제가 이제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인입니다. 황궁이 유인을 낳았다 그래요. 황궁이 유인을 낳았다. 여기는 이제 끝나고 여기를 그렇게 강조해요. 황궁이 역단의 계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썼으니까 이쪽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이것도 참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유인이 부도지에 보면 뭐라 했냐면 환희는 황국을 세웠다고 그렇게 나와요. 유인이 1000년 동안 지배를 했다고 그래요. 환희는 황국을 세우고 환희는 황국이 환흥 배닥을 세우고 환흥 배닥 당군 조선을 세웠다. 이어진다. 이것이 눌지양 19대 눌지양 때 신라 때 박재상에 의해서 이 족보가 나와요. 딱 한 가지. 유인이 누구냐를 어렵습니다. 지금은. 유인만 성경적으로는 밝히기 어려워요. 특히 역단의 후손 13아들이 서쪽으로 갔다. 13아들이 서쪽으로 갔는데 혹시 가설입니다. 환인 황국이 12연방국가예요. 12연방국가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12동생들은 혹시 장남이 유인이 아닐까도 생각 가설입니다. 한 사람이 12연방국가 환인을 세웠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은 또 연결이 됩니다. 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13아들이 서박까지 갔다고 그랬느냐? 왜 환인 한국은 12연방국가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장남이 12동생들을 12연방국가로 세웠다. 가설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확인 안 됩니다. 모든 과학의 물리학은 가설부터 세웁니다. 위대했던 1900년에서 2000년도까지 위대한 물리학이 다 가설에서 세우고 그 가설이 입증이 되면은 진설이 됩니다. 저는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있으니까 이 둘을 연결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학자로서 질서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식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비판 잘하는 사람들 무조건 비판하거든요. 옛날은 이런 이야기, 이런 연구하면 인정 안 해요. 지금은 인정합니다. 융합시대예요. 모든 지식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유인이 열세 아들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AI와 언론에서 부도지가 나오는 그 민족 황궁, 청궁, 백소, 흑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도지에서 인구가 이동하는가?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0장하고 부도지하고 이동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파미르 고원이 있습니다.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여기에서 백소는 서쪽으로 갔다. 유럽 쪽에. 맞아요. 방향은. 그리고 황궁은 우리 민족의 역단이라고 보는 시베리아 쪽,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고 나와요. 동쪽으로 갔다. 부도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궁은 서쪽으로 갔다가 나와요. 파미르 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 중동, 우르 쪽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소는 함이거든요. 흑소가 함이거든요. 흑소는 함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0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셈함 야벳은 창세기 세 족보라고 그랬는데 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셈함 야벳인데 노아의 아들은 족보는 넷으로 나눠진다. 그 원리까지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다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왜 파미르 고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에 이쪽이야 되는데 왜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이라고 그러냐? 놀랍게도 에덴 동산은 마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고성이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마고성이 에덴 동산이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쪽을 에덴 동산 학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칼빈도
터키 동쪽 이쪽으로 봐요. 칼빈도.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박재상이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이동할 때 동쪽으로 스파까지 갈 때 여기가 중심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마고성이다,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뭐가 차이 나냐?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 그래서 지구가 이동이, 육지가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창세기 9장 11절에 바다가 터지고 물이 터져서 이때 지각, 여기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건문할 때 샘물이 깊이 샘물이 터지고 하늘이 창문이 열려버렸다. 근데 부도짓은 천해가 넘쳐. 보세요. 동서의 땅을 크게 휩쓸어, 동쪽과 서쪽의 땅을 휩쓸어 버렸어요. 월식의 땅이 부서져 바다가 되고 상하의 땅이 변하여 육지가 되었다. 부도지 13장이에요. 그러면은 노아가 이걸 목격하고 아들 셈 전해줬습니다. 셈은 아들 아르박삭에게, 아르박삭은 족보상 이야기입니다. 셀라에게, 셀라는 에벨에게, 에벨은 욕단 10세 아들에게 이 소식을 갖고 와서 화한이는 황궁이 나라가 세워지고, 화한은 배달국이 나라가 세워지고, 당군 조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북부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19대 눌지왕 때 박재상이가 구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전에 적었는데 창세기 13장과 일치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5대 신앙, 모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무조건 좋았고 교회 다니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야, 성경은 진짜구나, 철학적 사고로,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121 4번이나. 아, 입증이 되구나. 계시록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과학까지 알게 돼서, 과학이 아니면 입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역사가 아니면 입증이 안 된다. 계시록은 전부 역사예요. 계시록은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계시록은 전부 삼일체예요. 그 계시록이 대작이 나올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한 권만 쓰고 안 쓸 겁니다, 이제. 과학과 역사예요. 계시록은 전부 역사입니다. 2장, 3장도 아시아 7개 야벳 족속 역사예요. 4장 이하는 전부 셈의 장막 중심이 되는 역사예요. 다 연결됩니다. 위대하신 성경, 하나의 말씀, 무릎을 꿇게 되고 믿는 자들은 돌아오게 되고, 택한 자들은 성경에 보여주고 입증을 통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목숨을 걸고 입증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전 성경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연력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계시록이 완성돼야 돼요. 힌돌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부도지하고 12가지 프레임이 같아요. 그 프레임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부도지를 반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학자들이 누구누구 찬성했는가 다 설명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감 없이 부도지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특히 8장까지를 융합시켜서 성경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신화라고 여기고, 3500년 동안 모세가 기록한 이후에 한 번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열으셨다, 보여주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처 죄인, 어리석은 종,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힌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힌도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성경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상고사의 문명, 첫째가 삼위일체로 전했습니다. 둘째가 과학의 민족이라는 것을 전했고, 세 번째 환단고기를 입증했고, 네 번째 부도지를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